네, 4.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절은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Current Mirror Circuit이 되겠습니다. Current Mirror Circuit. 이 Current Mirror라고 하는 것은 왜 이름이 Current Mirror가 되냐면 이 회로는 이와 같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 로드 쪽에 흘려줄 전류가 이쪽에 흐르는 전류와 거의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미러링된 값과 같기 때문에, 즉 복사된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커런트 미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류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게 하고 싶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 흘려줄 전류를 이쪽에 흘려줄 전류와 똑같이 만들어준다. 미러링 시킨다. 복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끔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뭐 실험실에서, 전자회로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소자를, TR 소자를 각각을 따로따로 사서 저항을 이제 따로 꾸며서 이렇게 회로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직접 회로 안에 IC 안에서 이제 그 설계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로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쓰이고 있는 TR들이 성질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완전히 같아야 돼요. TR들의 성질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TR의 베타와 오른쪽에 있는 TR의 베타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TR의 VBE와 IB 간의 관계가 이쪽의 VB와 IB와의 관계와도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 성질을 활용해서 이쪽의 전류와 이쪽의 전류가 같게끔 만드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적 회로 안에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TR들이 바로 옆에 있는 TR,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TR들끼리 성질이 같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든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회로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741 OPMF 있죠? 741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지는 게 있는데요. 이 모양을 잘 보게 되면 TR이 베이스끼리 서로 붙어 있고 한쪽이 베이스와 컬렉터가 붙어 있죠. 그것이 이 모양과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R이 베이스끼리 붙어 있고 한쪽이 컬렉터랑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원, 즉 커런트 미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DC 전류를 흘려주게끔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류와 오른쪽에 있는 전류가 거의 같다고 했는데 좀 얼만큼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쓰이고 있는 TR은 특성이 서로 완전히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TR의 베타나 오른쪽에 있는 TR의 베타도 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TR의 VBE와 IB와의 관계가 이런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꺾은 직선이 아니고 실제 더 가깝게 곡선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 특성 곡선이 왼쪽 TR과 오른쪽 TR이 완전히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TR의 특성이 완전히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붙어 있죠. 왼쪽 TR의 베이스와 오른쪽 TR의 베이스가 같습니다. 따라서 VBE1과 VBE2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뭐 정확히 0.7V일지 거기서 조금 값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같은 값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는 어쨌든 완전히 같다는 거죠. 이 값은 뭐 0.7이 될지 0.65 뭐 다른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는 같습니다. 이게 같으면 IB가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TR의 특성 곡선이 같기 때문에 VB가 같으면 두 TR의 IB도 같게 됩니다. 즉 IB1이나 IB2나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노드에다가 KCL 적용하게 되면 IB가 될 텐데 IB는 IB1과 IB2의 합이 되겠죠. 그것은 2배의 IB1과 같을 겁니다. 왜냐면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왜냐면 이게 같으니까. 왜 이게 같으면 이게 같냐면 왜냐면 특성 곡선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IB1이고 여기가 2배의 IB1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왼쪽 TR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다시 쓸까요? 여기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것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I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쭉 들어오게 여기다 KCL 적용하게 되면 왼쪽 TR의 컬렉터에다 KCL 적용하게 되면 이 전류와 이 전류 두 개 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IC1과 IB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각각이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여기 흐른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전류를 알았어요. 반면에 이 로드에 흐르게 될 전류는 얼마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로드에 흐르게 될 전류는 여기죠. IC2와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러냐? IC2와 같죠. 근데 IC2는 뭡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쭉 똑같이 흐르니까 IL과도 같습니다. 여기 IL과도 같은 거죠. 따라서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 값이 됩니다.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 IL은 이 값이 된다는 거죠. IL은 이 값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흐르는 전류와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베타라고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I 컨트롤은 이거고 IL은 이거니까. 그런데 베타끼리 같고 IB1끼리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분모 분자를 베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타는 굉장히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1에 가까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보다 조금 작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류와 오른쪽에 있는 전류가 서로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거의 같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전류를 원하는 값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만들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저항을 조절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 흐른 전류는 뭐 당연히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여기 양단의 전압 VR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I 컨트롤은 R분의 VR이 될 것이고 그것은 R분의 여기가 지금 VCC이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와서 VBE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VCC 빼기 VBE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I 컨트롤이라는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R을 조절함으로 해서 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게 조절이 되면 똑같이 자동적으로 여기도 조절이 된다. 왜냐하면 두 개가 거의 같으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R을 조절함으로 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전류원으로 작용하는 커런트 미러가 만약에 로드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에 또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것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아니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전류치를 갖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회로인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즉 안정하냐 안 하냐를 보고 싶은 거죠. 네. 원래 내가 IL이란 값을 예를 들어서 뭐
1mA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모종의 원인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바뀌려고 했다는 거죠. 바뀌려고 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다시 1mm로 돌아오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IL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약간 커지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간 커지려고. 그럼 IL은 IC와 같으니까 이것도 약간 커지려고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이 두 개가 베타분의 1의 관계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변하면 자동으로 이것도 바뀌게 되겠죠. 이게 커지려고 하면 이게 커지려고 하면 이것도 약간 커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VB2가 커지려고 하면 VB2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같으니까 VC가 지금 뭐랑 같아요? 여기 VC1과 VC가 지금 같죠? 아이고. 그래서 VC1도 지금 커지려고 합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차 VR이 이번에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일정한데 여기 전압이 커지니까 이 전압은 작아지게 되겠죠. KVL 해보면 알겠죠. 자, 그럼 VR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VR이 작아지면 I 컨트롤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 I 컨트롤 요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줄어들게 되면 쭉 와서 IB가 줄어들게 되죠. IB가 줄어들게 됩니다. IB2, IB1이 같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요거의 베타 배합계 IC니까 요게 줄어들게 돼서 IL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IL이 커지려고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IL이 줄어들려고 하는 원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업다운 화살표가 거꾸로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커넌트 미러라고 하는 회로는 출력 전류에 대해서 여기 로드에 흘려줄 전류에 대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간단한 example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example 보게 되면 그냥 앞서 구했던 관계식에다가 수치만 대입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VCC가 12V이고 여기가 1.1K일 때 여기에 흐른 전류가 얼마냐? 대략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0.7일 테니까 12에서 0.7을 pen 거를 1.1K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전류가 흐를 거다 라는 거죠. 네, 이어서 4.28 example은 같은 방식을 여러 회로 중에 여러 곳에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고 싶을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 노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네. 자, 그러면 여기 IB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부 다 이게 IC 집적 회로 내에 있는 TR들이라서 하나의 집적 회로 안에 있는 TR들이라서 TR의 특성이 전부 다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IB, 여기도 IB, IB3라고 할까요? IB3. 여기는 IB2, 여기는 IB1. 그래서 여기가 IB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럼 여기 흐르는 I는 베타의 IB3가 될 것이고, 여기 흐르는 I는 베타의 IB2가 되겠죠. 여기 흐르는 I는 베타의 IB1이 되겠죠. 그럼 IX는 어떻게 됩니까? IX는 베타 1 플러스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IX는 IC1 플러스 IB가 돼서 베타 1의 IB1 더하기 IB는 여기다 KCL 적용하게 되면 IB는
IB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가죠. 그죠? 즉, IB, 아이고, 세 개의 IB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IB1은 IB2는 IB3. 물론 베타1도 베타2도 베타3도 베타, 라고 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얘는 베타 플러스 3의 IB1이 될 거고, 요거는 베타의 IB1, 이것도 베타의 IB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혹은 여기 흐르는 전류의 B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분의 이거, 즉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IX분의 I를 하게 되면 베타 플러스 3분의 베타가 돼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1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I, 여기에 I, 여기에 IX,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일이 따로 옆으로 이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로도 에서 이런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 이게 이 노드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또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라는 회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만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곳에 따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요 값이 점점 커지니까 점점 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네. 요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로로도 뭐 충분히 잘 커런트 미러로서 역할을 잘 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이제 정밀성을 만약에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TR 두 개만 썼는데 이번에 TR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연결됐죠. 아까는 왼쪽에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력 전류와 IX와 거의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회로보다 훨씬 더 그 B가 이런 B가 훨씬 더 1에 가깝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TR 3개는 성질이 다 똑같고 베타가 다 같고 베타 1은 베타 2는 베타 3는 모두 베타라고 하고 IB1도 IB2도 다 같다. IB1과 IB2가 같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B1과 마찬가지 VB1과 VBE와 IB와의 관계도 전부 다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Q1과 Q2 입장에 보게 되면 VBE가 같기 때문에 IB가 같죠. IB가 같으면 I1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2배의 I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C2나 IC1은 IB 각각의 베타배가 흐르게 되겠죠. 여기 있죠. 베타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C2와 I1 두 개의 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2배의 I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배 IB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IE3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이거를 베타 플러스 1분의 1배를 하면 이게 되겠죠. 이거는 베타 플러스 1분의 IE3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타배를 하게 되면 이제 I가 되는 거죠.
이거를 베타배.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게 되면 요게 IB3입니다. 요게 IB3죠. 왜냐면 이거를 베타 플러스 1으로 나누면 되니까 IB3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흐르는 출력 전류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IB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구했어요. 오른쪽 거 구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 거 IX를 보겠습니다. IX는 IC1과 IB3의 합이죠. 그죠? IC1과 IB3의 합입니다. IC1은 아까 전에 베타의 IB라고 했어요. IB3는 이렇게 되고, 이 IE3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똑같죠? 이렇게 이게 IB3. 네. 따라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X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B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분모 분자를 베타 스퀘어드 플러스 2베타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분모가 이거는 베타의 1차인데 최고차가, 이거는 베타의 2차예요. 제곱항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게 훨씬 더 0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이 훨씬 더 앞선 커런트 미러에 대해서 훨씬 더 1에 가까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다 더 1에 가까워야 되겠다, 보다 더 정확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FET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FET는 6, 7, 8장에서 여러분이 다루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있었던 회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ET 같은 경우에 지금 게이트하고 여기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가 되는데요. VGS가 지금 0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6장, 7장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VGS가 0이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FET의 IDSS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FET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쓱 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